오케이. 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선입니다. 20년 6월 8일.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지수를 볼 때, 물론 시가가 고가가 나왔어요. 코스피 지수가 뭐 1.6%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쭉 떨어지고요. 네, 오전에 초반에 올라갔다가, 네, 그렇죠. 쫙 밀었어요. 밀었고, 결국 이 L자로 끝났는데, 사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시 자체는 사실상, 물론 코스닥은 이미 코로나로 인한 떨어진 회복을 이미 다 넘어섰고요. 그 얘기는 뭐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요. 이제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복은 다 했습니다. 사실상. 네, 사실상 뭐 코로나 여파로 뭐 역인데요. 뭐 거의 뭐 한타 차이거든요. 한번 팍 치면은 그냥 2200 가면 사실상 회복인데, 오늘 2200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야, 지금 딱 투자 전략은, 자,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자,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느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선택이죠. 지금 주식을 다 들고 계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하고 다른 저평가 된 종목으로 갈아타느냐, 이 선택이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는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자, 이제는 이 종목이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을 매도하고 갈아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끝까지 밀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잘 아는 회사라면 쭉 끌고 가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얼른 알아내든지, 아니면 더 잘 아는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주식이 폭락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전에 살까 말까 하다가 공포에 못 사시고, 지나고 보니까 1400포인트대가 바닥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물론 저도 바닥은 뭔지 모릅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공포에 제가 잡으라 그랬죠. 1500, 1400. 그렇죠? 자, 그건데 저때 당시엔 참 시장이 뭐 타이트했습니다. 굉장히요. 엄청난 위기였지만 엄청난 기회였죠.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일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분들이에요. 주식을 광망하고 안 사고 있다가 주가가 어느덧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형 종목들도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바닥에서부터. 코스피도 2184로 끝났고. 자,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왕 기다린 거 그냥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겁니다. 교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당신들이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한 이유가 뭔데? 왜 고민하겠습니까? 바로 마켓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재려고. 주식은 타이밍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제가 그 타이밍을 100% 알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이걸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아니 경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지금 현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상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투자의 사용처, 그 투자, 결국 그 돈이 유통기간이 있는 돈인가? 아,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로 25% 수익 중입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안다고님. 네. 또 대형 종목으로 그렇게 수익 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더군다나 현대차라서,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돈 열심히 벌어서 현대차에 뭐 그랜저 사가지고요, 주가 상승에 좀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예요. 그럼 제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 투자가 무엇을 말하는 건데?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재물을 보면서 산업을 보고 재무도 보고 그 기업의 오너를 보고 싼지 비싼지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는지 퍼가 5인지 10인지 20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해야죠. 저도 제가 주식을 지금 18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19년 차예요. 아, 안다고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다고님. 또 다른 종목도 아니라 현대차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수익이 25% 이렇게 나 있으니까 제가 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저에게 저렇게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제 누리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주식을 지금 사라는 거예요. 아니, 관망하고 계신 분들도 주식을 사세요. 무엇을 망설입니까? 다시 1500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니, 견선님 말 듣고 여기서 샀어요. 다시 이게 폭락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요, 그거는. 이걸 알았다면 제가 풋옵션 때렸겠죠. 뭐 3만% 먹고 단기간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 20년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100살이 넘어가잖아요. 100세 시대를 이제 맞이한 거잖아요. 100세 시대는 100세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110, 120살, 130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뭐 30살이다, 30이다 내 나이가. 그럼 앞으로 몇 년 살아요? 거의 100년 살아요. 내 수명을 내가 결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인간의 수명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과거 70대는 완전 노인에 곧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70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60대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지 않거든요, 요즘 60대 사람들에게. 최소한 70대 정도는 돼야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그럼 앞으로는 80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수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내가 80살까지 쓸 돈이 있어요. 쓸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썼어요. 근데 내 수명이 120살까지야. 그럼 80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소진해버렸는데, 앞으로 내가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 먹고. 이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이 그래. 지금 페라리를 타든 포르쉐를 타든 람보르기니를 타든 슈퍼 스포츠카 이런 걸 타든 간에 지금은 잘 나가겠죠,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근데 앞으로 뭐 10년 뒤, 5년 뒤,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그들이 그렇게 될까? 과거에는 페라리 탄 사람이 50년 지나니까 깡통 차고 있는 거예요. 폐지 죽고 있는 겁니다. 네, 여정님 안녕하세요. 곰을 죽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놓고 과거에 내가 말이야, 뭐 해가지고, 뭐,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는 정성기고요.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는 암흑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건가요? 암흑기죠. 왜?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그 빚, 그 한타. 내가 5년간 거지처럼 지나고 50년간 편하게 지내려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술 먹고 싶은 거 끊고, 담배 끊고요. 술, 담배 끊고. 경선 말대로 과소비하지 않고, 이제 해외여행 가지 않고, 자동차 할부 끝내버리고, 사교육 안 시키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한 주, 10주, 100주를 사는 겁니다. 이미 그거를 실천하신 분들도 여럿 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도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지금 누리고 나중에 개털되느냐.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벤츠 BMW 뭐 그런 거 뭐 할부 끊어가지고 막 하고 막 과소비하고 좀 이렇게 뭐 보여주기 식으로 살다가 한 5년 뒤, 10년 뒤에 또 뭐 2, 30년 뒤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곱하기 몇 배, 몇십 배로 옵니다. 그 대가가 커요. 내가 지금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죠. 할부로 끊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5천만 원짜리한테 나한테 이렇게 한 방 딱 오는 게 아니라 5억짜리가 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좀 나이가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지금 캐치하고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즉 돈은 안 쓰는 거예요. 월급이 200만 원이면 세후 200 받는다. 내가 어떻게든 20만 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달에. 내가 200을 받잖아요? 2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신 의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집안 환경이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그런데 부자가 얼만큼, 그 누가 얼만큼 되고 싶냐의 그 간절함에 따라서 갈립니다. 거기서도 레벨이 갈라져요. 뭐 단돈 10,000원, 20,000원 아낀다고 티는 안 나겠죠. 커피값 한 잔 아낀다고 부자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액션은 취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 정말 희망을 본 게 다 여기 부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이전 시청자와 코로나 끝나고 시청자가 지금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칭찬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경선방송을 보고. 스님, 님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님 111개 감사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스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경선방송을 보고 코로나 때 주식을 더 샀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들 자존감을 지금은 엄청나게 높일 때요, 여러분들. 대신 주식 앞에서 까불면 안 되지. 겸손해야 되겠죠. 항상 주식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니까. 잘 될 때 한 방 이제
얻어맞거든요. 꼭 보면은. 꼭 잘 되는 사람들이 주식 다 팔고 삼성전자 사지는 않더라고.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코로나 때 1월, 2월, 3월, 4일날, 아니 4월 1, 2, 3, 4, 5월 달까지 지금 6월 진행 중이니까 1, 2, 3, 4, 5월 달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손절치지 않고 여러분들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1%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우리 시청자들은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상위 1%야. 이번에 내가 딱 제가 보장해요.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코로나 폭락 때 딱 왔는데 여기서 주식을 계속 샀다. 여기도 샀지만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위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즐기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비관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어떤 뉴스와 언론, 유튜브 어떤 경제학자들이 와가지고 다 폭락 온다, 바닥 확인 안 됐다 했을 때 겸손은 사라고 외쳤습니다. 증거 자료 다 있으면 뭐 유튜브 다 있으니까 방송 아프리카 TV 다 있어요. 그 자료들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고 했죠. 여러분들 사셨어요? 남들보다 용기를 냈고요. 주식을 생활화 시켰습니다. 밥 먹듯이 꾸준하게 사업 모아갔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치고 가죠. 계속 치고 갑니다. 코스닥도 올랐고요. 코스피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겠습니까? 뭐 물론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즐기셔라. 여기서 극단적으로 또 폭락이 혹시나 온다. 우리가 잃을 거 있습니까? 잃을 거 하나도 없다. 이제는 우리는 2부가 들어가는 거죠. 너무 기분 좋겠죠, 우리 시청자들. 우리 시청자들 만약에 이거 폭락 온다. 자, 1500 깬다, 1400 깬다, 뭐 1000포인트 간다. 1100이든 1200이든 1300이든 1400이든 1800이든 2000이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월급 받으면 월급의 최소 30% 이상 떼가지고 주식을 언제든지 똑같이 사는 거다. 이게 겸손의 투자 전략이자 우리들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스님이 약간 광종기가 있는데 겸손 방송이니까 자제를 많이 하시네 이제. 스님, 님 별풍선 111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111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스님이 여러분들 스님 오래전부터 봤잖아. 저분 우리 여정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스님에 대해서 알아. 뭐 얼마나 잘 알겠냐면은 이 방송 시스템에서 저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그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봐봐. 뭐 알바라고? 야씨, 알바 아니에요. 소수도로님, 저 알바 쓸 정도로 돈 많지 않아요. 저 돈 없어요. 무슨 알바입니까? 나 저것도 몇 년 만에 들어본 거야. 스님, 겸손 알바야? 시급 얼마야? 미치겠구만 아주. 내가 미친다니까 진짜 이게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라서. 네. 다 장난이잖아 이런 게. 지금 스님을 뭘로 보고, 지금 스님 사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 사업체 사장님이신데 고작 그 겸손 저 따까리 밑에서 알바 뛰고 우리 스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따까리, 여기 들어오면은 밖에 나가면 대표고 여기 들어오면 이제 다 만만하게 보는데 겸손이 하도 그니까 뭘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보는 거야. 서로가 서로가 다 만만하게 봐. 지금 내 제일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겸손 어록들 나오네. 겸손이 막 뭐라 해. 막 마트님 뭐라 하고 여정님도 한테도 뭐라 해. 막 계단꼴님, 뭐 하루님, 이천님 다 뭐라 한단 말이야. 스님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과거에. 근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잖아? 겁나 잘 나가신 분들이야.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돈 더 잘 벌어요 훨씬.
대한민국 중상층 위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겸손이 뭐라 하니까 이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 진심이 저게 아니다 라고들 생각을 해 주시니까 저를 믿고 이제 해 주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파밍님 안녕하세요.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도, 네, 네, 구독도 이왕 해주실 거, 1년짜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돌아가잖아요. 종목으로 돌아가면은 뭐, 이런 로보티즈 같은 이런 종목들도 로보티즈 뭐 좋아요. 로보스타 이런 거 좋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이쪽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넷플릭스 2대 주주. 그리고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게 일본 넷플릭스에서 1위를 냈었고 미국 넷플릭스에서 6위를 냈었어요. 그리고 더킹 아시죠? 더킹. 그러니까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다 맞는 거예요. 더킹은 일본 넷플릭스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사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그래 결국 올라간다. 그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서비스 주잖아. 이렇게 서비스. 그냥 경남제약파 BTS 레보나 하면 이거 뭐 그뜩 나오는 건 이거 금방인데 이거 거저 먹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 이걸 여기서 이렇게 이런 데서 사가지고 상한가 머리에서 한번 딱 매도 쳐주고 한번 딱 쳐주고 이거는 뭐 기업 분석은 끝났으니까 쳐줬다가 어리버리 타고 있을 때 뭐 여차 한번 쿵쿵 따닥 퉁캉탕 치면은 이제 따당 하면서 몇십 프로 수익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돼. 네이버 다시 가는 거 봐. 우리 시청자들 네이버 카카오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데 겸손 그 방송 보고 겸손님 최고다. 진짜 나 네이버 카카오 내 포트폴리오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다니까. 물론 없어도 돼요. 네이버 카카오가 뭐 답니까? 이걸로 뭐 인생 역전 할 일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괜찮아요. 1,000원짜리 샀으면 그거 5만원에 팔면 돼요. 뭐 만원에도 팔아도 되지만 5만원도 올라갑니다. 대세 시세 이번 그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뭐 만약이라는 건데 이게 대세 상승이 이렇게 오잖아요. 대세 상승이 이렇게 와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은 지금 한 이 정도 자리예요. 이 정도 자리. 지금이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때 이 자리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 쳐버리면 이게 이렇게 가잖아. 그럼 대형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대형주들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한 10배 10배에서 2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슈퍼 사이클이 오잖아. 그러니까 대형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제 테마주 안에 다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슈퍼 사이클, 즉 대세 상승이 올 것이다. 대세 상승이 앞으로 온다. 언젠간 옵니다, 이거. 그러면 대형주들은 바닥에서부터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뭐 2000%까지도 터져요. 대형주들이 300에서 2000%까지 터집니다. 그러니까 3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간다고. 그럼 중소형주들은 이게 어디까지 터지느냐? 500%에서 적게는 500%에서요. 많게는요. 많게는 30,000%까지도 터져요, 여러분. 300백짜리도 나와요. 농담 아니라.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막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간다니까요. 지금 그런 기질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바이오 종목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기 보면은 2,000원짜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5,000원까지 일단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2,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기가 이렇게 보이잖아. 자, 시젠 다 추천 종목이잖아, 이게. 시젠도 2만원짜리가 자, 13만원, 14만원대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추천주 메디아나조차도 7,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끝난 종목이 있고 안 끝난 종목이 있겠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크리넨 사이언스를 보면은 크리넨 사이언스 지금 또 신고가 앞으로 신고가 치려고 가고 있는데 크리넨 사이언스가 과거에 이거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 이 1,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가잖아. 이게 그거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이클이 와요. 근데 이런 사이클을 뭐 내가 1,000원짜리를 사가지고 만원에 팔든 2만원에 팔든 3만원에 팔든 내가 1,000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팔겠다. 10배 먹겠다. 그럼 이 기간을 견딜 수 있어야 돼. 이 기간.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한 10년 걸렸잖아요. 10년. 대략적으로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하다 보면 6달 만에 10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미친 척 하면은 2-3달 만에 10배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결국 그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3배, 5배, 10배, 20배, 30배, 100배 이상을 먹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 필요하느냐? 어떠한 게 필요하느냐? 바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기다림은 마라톤의 비율들을 많이 하는데 마라톤은 42.195km를 뛰잖아요. 그걸 결승선을 딱 가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42.195km라는 게. 뭐 하루면은 다 가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하루면 걸어서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군 봐봐. 40km 행군 하잖아. 군대에서. 그런데 주식은 이게 1년 기다려가지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3년이 돼도 안 되고 5년을 투자했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뭐 불확실성에 투자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뭐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면서. 그렇습니다. 저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거든요. 그 기업 자체가.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암만 설명해도 몰라요. 그럼 너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이냐? 돈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 하지만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즉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당 기업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 주를 사든 10주를 사든 100주를 사든 끊임없이 그 해당 기업에 투자가 해줘야 된다. 푸시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여기 옆에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요. 저축만으로, 노동만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월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받으면 뭐 하다못해 한 100만 원어치는, 최소한 100만 원어치는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럼 이 주식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2개만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15개 그리고 20개까지는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돌려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은 5만 원씩 20개 사야 돼요? 그게 아니라 초보자들은 일단 100만 원을 한 종목 사보고, 이런데 좋아하는 거 생활 속에서 찾아냈는데 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길거리에 보는데 현대차가 갑자기 예전보다 많아지더라.
야, 소나타도 많아지고 아반떼도 많아지고 그랜저도 많아졌는데 이제 G80 제네시스까지도 많아지네. BMW 뭐 아우디 벤츠보다 더 많아진다. 예전보다는 더욱더 좀 자주 보인다. 그러면 그게 생활 속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거나 버스 타고 간다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밖에 가거나 도로를 보면서 본인이 체감을 한 대씩 할 수는 없지만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이 똑같은 출퇴근 거리를 똑같이 갔을 때 내가 1년 동안 똑같이 가보니 현대차가 줄어들었다. 현대차가 늘어났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늘어났다 그러면 현대차를 사는 거고 한번 사보는 거고 100만 원어치. 근데 100만 원어치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 기분 좋아요? 기분이 더럽죠. 왜? 나는 이거 3천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5천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나 현대차 1천만 원어치 살려고 했는데 앞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1천만 원어치 채워 넣으려는데 100만 원 샀는데 갑자기 10% 올라가 봐요.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잖아. 막 20% 올라봐. 와, 20% 찍혀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어지간한 기업의 믿음 없이는 못 사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만 원치 샀는데 100만 원, 200만 원치를 샀는데 주가가 한 20% 떨어져. 여러분들은 기분 더럽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그게.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치, 200만 원치 샀는데 하물며 1000만 원, 2000만 원치 샀는데 주가 올라가면은 그거 좋아하는 거야. 한정막에 1000만 원치를 샀어. 30% 올라갔어. 300만 원 들어와. 팔면 300이야.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돈의 노예예요. 그냥 무덤덤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막 좋아하고 막 나팔 불고 막 폭죽 터트리고 막 친구들하고 야 가자 막 하면서 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을 얻잖아요. 무언가가 인문학적으로나 어떤 철학적으로 고도의 인문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그걸 넘어섭니다. 계좌에 3억이 수익이 나 있어도 그냥 무덤덤해요. 계좌에요 10억이 수익이 나 있어도 그냥 뭐 무덤덤합니다. 뭐 내가 이거 10억 팔아가지고 뭐하게 강남에 아파트도 못 사는데 그런 마인드로 가는 거라니까요. 즉 이거를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1000만 원이 수익이 나 있어요. 우리 VIP 분들 1000만 원 수익 막 1000만 원 수익 나 있죠. 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구는 1억이고 누구는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의 수익이 나 있단 말이야. 겁나 기분 좋잖아. 1000만 원이면 내가 1년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 6개월 또는 1년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겸손히 그러잖아. 여러분들 1000만 원 수익 나는 것은 축하드리지만 이 1000만 원을 매도를 했을 때 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건가? 매도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1500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2천만 원이 되고 더 기다리면 이게 3천만 원이 되고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가는데 4천만 원 이렇게 복리식으로 이렇게 갈 텐데 왜 이걸 자꾸 매도를 하려고 하는가? 다른 종목으로 멀쩡한 종목 지금 이 회사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코로나도 극복해가지고 코로나 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고 그러한 회사인데 왜 팔려고 하는가? 즉 현실적으로 제가 보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 현실에서 1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껏 해봐야 뭐 1년 생활비 정도 뭐 보통 가정 뭐 1년 정도 생활비 뭐 혼자든 둘이든 뭐 아니 뭐 해외여행 한번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갔다 오는 거 뭐 명품 뭐 샤넬백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뭐 시계 뭐 오메가 하나 사가지고 남은 돈으로 뭐 이렇게 킵했다가 뭐 기름값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자동차도 못 사요. 중고차 빼고는 경차 중고차 그쪽 빼고는요. 막말로 아파트도 못 사요. 1000만 원 가지고. 근데 이걸 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30만 원 수익 나면 매도 치려고 그러고 50만 원 수익 나면 매도하려고 해요.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다.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막 노가다 뛰고 막 삽질하고 차트 보고 급등주 뭐가 올라갈까 그거 잡으려고 막 노리고 있고 단타 치고 있고 결국 카지노장 가가지고 도박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는데 왜 그거에 일희일비 하느냐. 스트레스 받고 나스닥 보고 다우지수 보고 그 다음날에 출근해가지고 일 못하고 또 퇴근해가지고 또 나스닥 보고 다우지수 보고 장 안 좋으면 내일 단타 안 치고 장 좋으면 미국장 올라가면 내일 단타 치고 이게 될 것 같았으면 안 된. 누구나 다 했죠. 해외 선물하고 해외 오일 원유 ETN 작살 나는 거죠. 이런 게 우리 시청자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18년 넘게 하면서요 단 한 번도 저는 어떤 단타라든지 단기 매매라든지 제 자신을 속인 적이 없어요. 아니 막말로 상장 폐지 맞아버렸으면 맞아버렸지 저는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장중방송 시간에 기업 보고서 다 읽고 영업 보고서 다 보고 재무 다 보고 산업 분석하고 지배구조 보고 그것만 해도 시간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 안 됩니다. 한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가요. 어떤 종목은요 한 3년 동안 5년, 7년, 10년 이상 안 사고 계속 보기만 하는 종목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와서 이 회사는 올라갈 회사가 아닌데 자꾸 올라가는 거 셀트리온 같은 거야. 그게 난 도저히 나는 초반에 난 셀트리온 저렇게 올라가는 거 나는 인정 못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지. 나는 인정하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라제는 봐요. 신라제는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되는 회사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 뭐 말도 안 되는 임상 이상 그거 통과하고 삼상을 하겠대. 근데 그렇게 그 회사가 좋을 것 같았으면 왜 회사 지분율이 기본적으로 33%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적대지원 M&A 들어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나 같으면은 지분율 50% 이상 올리겠는데 결국 무능상시가 뽀록 나는 거 나왔잖아요. 그 신라젠 전 대표 구속, 임직원 구속당하고 뭡니까 그게? 결국 또 어떤 거였어요? 애니젠이라든지 신라젠, 애니젠. 내가 신라젠, 애니젠 살 바에는 케어젠을 사라. 지금 케어젠 주가 흐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바로 기업 분석이에요. 그 기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막말로 뭐 그런 얘기, 그 기업의 수저와 젓가락이 얼마 있느냐 몇 개 있느냐 그 정도일 정도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VIP 회원들도 추천 종목이 최근에 폭락이 나와가지고 많이 주고 막 더 사라 막 이렇게 했었지. 그 이후에는 추천 종목이 거의 뭐 나가봐야 뭐 한 두 종목 이렇게 나갔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뭐 두세 종목 나갔잖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도 신중하거든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나를 믿고 들어온 이분들이 4인 가족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이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시간 지나니까 겸손 말이 맞았더라. 근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방송들은 막 차트 끄고 막 손절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차트로 얘기해서 차트로 끝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라는 거야. 막 호통치고 또는 뭐 심리 교육을 하고 무슨 얘기지? 주식 방송 맞아?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100% 맞는 거야. 아직까지도 차트를 보고 판단하고 그걸로 보고 무언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얼마나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나는 리딩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예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 방송 많이 봤어요. 물론 지금도 보고 있겠지. 뭐 이 머시기 뭐 그 증권 방송에서도 제 방송 보고 있었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 내가 툭 까놓고 얘기하잖아. 나 스카우트 제의도 막 들어오고 했지만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큰 곳이고 한 군데는 좀 중간이고 제가 안 갔어요. 왜? 나랑 성향이 안 맞거든. 내가 그랬어. 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전문가들도. 아니 고객들에게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것 같으면 기업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라. 차트만 보지 말고. 차트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언택트 시대가 완전 한번 사이클이 쫙 바뀌었잖아요. 비대면 언택트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버 뭐 월 4천 얼마짜리 그것도 서비스 내놨고 이제 이런 시대예요. 언택트 시대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구닥다리로 언제까지 그거 할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왜? 인간의 본능을 끄집어내는 거거든. 그 욕심을 끄집어 딱 당기는 거야. 사람들이 조급하잖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푼돈 들고 들어오는 거야. 야 당신들, 야 너 1000만원 밖에 없지. 야 너 투자금액 500만원 밖에 없지. 2000만원 밖에 없잖아. 야 근데 네가 무슨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래. 회비 뽑고 뭐고 못 뽑고 안 되잖아. 야 내가 해줄게. 단타 쳐. 내일 올라갈 거 빵. 자 일주일 자 들고 가. 수익 매매 들고 가. 데이 트레이딩 이게 최고야. 주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기준과 매매 기법을 가지고 하면 수익률 80% 90%딱 맞춰놓고 하면 된다.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야. 주식에 왜 정답은 없어? 주식에 정답은 있지. 가치 투자가 전제 조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 투자라는 것은 오늘의 가치보다 내년, 내후년,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해서 주가는 선반영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가는 거다. 오늘의 삼성전자보다 5년 뒤에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것처럼 오늘의 삼성전자보다 10년 뒤에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니 겸손아,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 투자의 위험을 줄여야 된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하고 한 종목에서 한 방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은 하나죠. 총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심장에 총 맞거나 머리에 총 맞으면 죽습니다. 즉사예요. 그런데 목숨이 15개, 20개, 더 많게는 30개, 40개 있는 사람들은 한 방 딱 맞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흔들리지 않죠. 항공모함이 그 기관총 30발 맞는다고 하더라도 막 배가 막 휘청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항공모함을 몰고 가는 거예요. 뭐 포탄 한번 빡 떨어졌다고 항공모함이 쫙 갈라지고 안 그런다니까요. 항공모함은 뭐 파도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밀어요. 태평양에서 파도가 거셉니다. 확 올라 뒤집어집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포트폴리오,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산투자다. 그게 바로 복리고 그게 바로 스노우볼이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시청자들도 그 말장난에 여러분들 욕심, 본능을 끌어내가지고 자극하고 꼬드기는 거니까 거기에 낚이지 말라. 속지 말라.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성인이라면 정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라. 저한테 들어오란 얘기 안 할게요.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당하지는 마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뭐 이런 강의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종료가 됐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팬가입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종목은 제2의 크린앤사이언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이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로 올라간 건데
좀 쉬었다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한번 대세 상승 붙이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가스공사는 몇 년 정도? 글쎄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인데 이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몇 년이라고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슬슬슬슬 앞으로 실적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꼭 또 자신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싸요. 그러니까 퍼가, 이 회사의 퍼는 한 10배도 안 되거든요. 그럼 퍼가 10배도 안 되는데 한 9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인데 9배다. 그렇죠? 퍼가 9배예요. 그럼 9년만 있으면 이 시가총액은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 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이익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럼 싸잖아요, 이거는. 이 회사를 10년만 들고 있으면은 나는 손익분기점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땐 좀 시간에 대해서 정말 좀 긴 투자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바닥을 좀 기고 있었다 보고 또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회사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전력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부 정책,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뭐 한국가스공사 다 똑같아요. 이 공기업들은 서민 중심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도 잘 않고요. 전기세 안 오르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전기료가 가장 쌉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정책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여름 테마주로 하림하고 마니커가 여름 테마주였어요? 언제부터 이게 여름 테마주였습니까? 테마주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여름 테마주였지? 이때 좀 올라서 그런가? 조류독감 뭐 해가지고 이때? 근데 여름에는 잠깐 올라갔는데 이때는 겨울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여름 테마주야 이게. 봐, 겨울에도 올라가고 여름에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겨울에 또 올라갔네. 이 회사는 겨울이 더 잘 올라가는데요? 아니 봐봐, 농담하는 게 아니라 6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 근데 9월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어. 봄까지. 아직도 그거를 믿고. 그니까 공부를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개인들이 똑똑하다는 것은 전보단 똑똑한 건 맞은데, 그게 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똑똑한 건 아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날 때문에 그런다고요? 담쟁이님 반갑습니다. 양정님 안녕하세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우리가 저런 걸 좀 이렇게 하나씩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면 좋은 투자자가 될 거예요. 쭈꾸미님. 약간 그런 거는 있지. 겨울에 밀짚 모자를 써라. 즉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신일 산업을 볼 때, 이거 신일 산업은 신일 산업, 신일 전자네. 이 신일 산업의 주가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건 선풍기, 이제 냉풍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언제 사야 돼? 역발상으로 겨울에 사는 거지. 이제 그런 말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도 않다. 맞지도 않다. 지금 뭐 여름 다가오는데 뭐 좀 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네. 겨울.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파는 거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사가지고 오히려 그냥 미리 선점해가지고 겨울에 딱 사가지고 여기서 딱 사서 이렇게 딱 파는 거지. 여름이나 여름 오기 전에 시세가 터지면 여기도 겨울에 딱 사가지고 하림하면 페노션.
그렇죠. 네,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팬가입도 해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카카오를 사자니 부담스럽지. 겸손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고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지. 두려우니까. 아, 이거 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웅 고점이냐고요? 글쎄요.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를 볼 때, 그러니까 단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회사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지금 주가 자체도. 저는 뭐 비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들고 가져도 될 듯해요. 스카이님. 왜냐면, 뭐 PBR이라든지 퍼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건 자체가. 뭐 12배, 13배, 뭐 그 정도면은 뭐 높은 건 아닙니다. 네이버 플러스 호카도군요. 새로운 멤버십 나왔어요. 그렇죠. 4,900원인가? 그거 나왔더라고요. 네이버가요. 그러니까 대세는 네이버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사람들이. 네이버와 NC소프트, 카카오, 여기가 대세예요, 지금. 대형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삼성전자 1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 다음 4위가 네이버입니다. 현대차가 다시 카카오를 잡았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근데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 23조 7천억이죠.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21조 8천억이거든요. 언제든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이미 카카오는 LG생활건강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잡았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산업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넷마블도 하나의 그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넷마블이 시가총액이 올라오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잘 볼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고, 역시 싼 종목들은 갑니다. 싼 종목들은 또 가고,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는 거죠. LG이노텍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결국 계속 간다. 결국에는 가요. 이것도 이런 것도. 네. 자, 질문 또 받을게요. 네. 남북경협주 1차 특강 때 코스피 종목 한 개 들고 있습니다. 월급 탈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 늘려도 될까요? 네, 늘려도 됩니다. 네, 크로우님. 그 남북 참 재밌죠? 뉴스 보니까 뭐 뉴스 다 나와요. 요즘엔 뭐 정보화 시대니까요. 김여정이 요즘 김여정이 실체잖아요, 사실. 뭐 보면 물론 김정은이 그거지만 오전에 남북 뭐 연락사무소에 우리나라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근데 오후에는 또 받았어요. 북한이. 이게 참 줄다리기 싸움이고, 원래 북한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뭐 대북 제재도 많이 받았고요. 코로나로 사실 엄청난, 글쎄요, 뭐 고난의 행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도 사람들이 뭐 사실 최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저는 북한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아마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죽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북한 그 폐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뭐 빨리 뭐 국경 막고 해가지고 뭐 조치를 빨리 했다 하는데, 모르겠어. 김정은 성격으로 보자면 또 뭐 확진자 그냥 다 끌고 와가지고 청산을 시켰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도 남을 애잖아요, 김정은은. 정은아, 야, 형 금강산 안 간다?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안 가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금강산 안 갈 겁니다. 안 가기로, 그냥 내 평생에 안 가기로 마음 먹었어. 통일되면 갈 거야. 근데 통일 안 되면 절대 안 가. 경제 협력한다 해도 나는 안 가. 김정은 저 새끼가 나 억류시킬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안 갈 건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안 가기를 원하잖아요. 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다 같이. 우리 시청자들끼리 금강산 관광여행이나 가볼까?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저랑 같이 금강산 관광여행 한번 가볼 의향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총 맞을 것 같다고? 나는 김정은 모욕죄, 총살. 여러분들은 뭐? 방족죄.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도 총살. 그 돈으로 주식 사야죠. 좋습니다. 네.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욕할 때 여러분들도 동조했기 때문에, 여기 동조한 사람들 다 있어. 여기 내가 누군지 다 알아. 한 배 탄 거지. 난리 납니다, 이제 가면은. 통일되고 나서 가는 걸로 합시다. 남북경협주는 다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데, 좀 재밌어요, 남북경협주. 왜냐면 이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뭐 3% 떨어졌는데, 뭐 사실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현대 로텐도 4% 떨어졌는데, 사실 뭐 떨어지고 말 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현대 건설 기계는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물론 굴삭기, 어떤 대형 뭐
트레일러, 어떤 대형 그 장비들이 중국에 좀 실적이 좋아가지고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굴삭기 업체가 두산 인프라코어, DY 파워,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플러스 농기계, 우리나라 국내 최대 생산량을 보유한 대동공업, 이쪽이 세터가 좋아요. 지금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도 물론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약하고, 두산인프라코라든지 지금 이거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지금 2,500원짜리가 6,860원 가있고, DY 파워, 이쪽도 DY 파워, 이쪽도 지금 떠서 가거든요. 약간 그런 좀 상황도 있습니다. AK74 보총 총알이 구상 K2 총알보다 커요. 네, 맞아요. 커요. 그 스님, 제가 특수부대 나왔는데 저 AK74 써봤어요. 그 사격 훈련을 제가 한 2주인가 3주, 한 3주에서 한 달 했어. 나 진짜 그 증거 자료까지 있거든. 근데 그거 보안법상 공개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인증샷까지 찍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측근들한테만 이제 보여줄 거야. 내 측근들한테는. 제가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 특수, 내가 진짜 그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진짜 여러분, 이거 이제 비밀인데. 그 인증샷까지 다 있어가지고. AK 소총이 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K2 소총보다 정확도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 진짜 떨어져. 우리 명사수 한 30명 정도가 쐈는데 K2와 K1과 K2 쏠 때랑 AK74 쏠 때랑 달라. 완전 달라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뭘 가중, 뭘 중 가중 이걸 테스트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18발에서 20발의 그런 적중률을 기록했는데 AK74는 한 12, 물론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을 좀 넘게 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발에서 한 14발 정도의 적중률이 나와요. 근데 그게 최대 단점이야, AK74. 그 다음에 나무로 돼 있으니까 총이 나무와 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K2 소총이나 K1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 뭔지 알잖아. 이걸 들고 가면은, 그러니까 K1, K2 소총은 편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딱 메고 가면. 근데 AK는요, 사선으로 매지 않고 총이 뒤집어져. 이렇게 180도 뒤집어져가지고 탄창 꽂는데 그 탄창이 없는데도 탄창 꽂는 데가 막 툭툭 쳐. 그리고 막 그 총대 있죠, 총대, 총열이라 그러죠. 총열이 막 옆구리를 쳐요. 이렇게 덜렁덜렁거려. 그러니까 그게 인체공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게 항상 손으로 잡고 가야 돼, AK 소총은. 근데 이제 장점은 있지. AK가 딱 장점 하나가 있어. 제가 300 한 몇 발을 쐈는데, 여러분들 사격해보면 알아. K2 소총을 진짜 20발만 쏘더라도 가끔 기능고장 나거든. 기능고장 나는 총들이 많아. 근데 AK는요, 단 한 번도 기능고장이 안 났어요. 한 달 넘게 사격을 했는데. 전원 다. 1사로부터 8사로까지 30명이 좀 넘은 그 특수부대원들이 계속 돌아가지고 이걸 쐈는데, 한 번의 기능고장도 안 났다. 왜? 구조가 단순해. 그리고 결합과 분해와 결합을 50초 안에 끝낼 수 있어요. AK 소총.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라인이 32초, 36초인데 아무리 못하더라도 50초가 안 넘어가요. 근데 K2 소총은 분해하고 결합까지 그래도 1분이 넘어가거든. 근데 거기는 뭐 스프링 그런 게 없어. 맞아요. 진흙에 빠져도 AK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K2는 바로 목통. 그냥 한 반 이상은 목통입니다. 기능 고장. 그러니까 총 쏘다가 총이 고장 나가지고 죽어. 그거 빨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 K9 그 복합소총을 개발을 했는데 10년 전부터 그게 막 쏘다가 막 폭발해버리고 말도 많았잖아요. 막 모니터 여기다가 딱 LCD 창 해놓고 총은 이쪽으로 해놓고 거기서 따다다다다닥 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야. K9 복합소총을 K9? K11인가? 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군대 얘기하면 재밌어. 이렇게 하면 사람은 이렇게 있어.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자, 보통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총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림 왜 그래? 총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기 창을 보고 이걸로 방아쇠를 당겨.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가지고 총만 이렇게 밖에 나와 가지고 이걸로만 막 계속 발사가 돼.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썰 풀면은 뭐 끝장납니다. 제가 키가 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주 날쌔어요. 지금은 이제 살쪄가지고 안 되고 옛날 얘기지. 안녕하세요. 삼중이면 삼성중공업이죠. 6210원에 탔는데 뭐 배 탔어요? 삼중 우 보면 손이 떨려서요. 아직 가지고 있을 만한 거예요. 아, 배 탔습니까? 다이찡님? 아, 내가 또 뱃일 많이 해봐가지고 배 타면 여러분들 배 타는 거 비춥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배 타서 나가서 그거 하면 거시기 하거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더 들고 있어도 됩니다. 그냥 그거야.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미친듯이 가니까 이게 꼬꾸라지면 이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삼성중공업도 급락 나올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인데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거지. 펀더멘탈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발상으로 조선이 좋으니까 LNG 수주 뭐 해가지고 그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BDI 지수가 높아졌으니까 조선이 좋아지면 철강 좋아지고 철강이 좋아지면 건설 기계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니까 이제 풍력, 태양광까지도 전파가 되는 거죠. 동국 SNC라든지 이쪽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태웅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은 일일비 하지 마시고 좀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순매도에 뭐 수급 누가 샀나, 뭐 개인이 계속 사고 있다, 뭐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네, 외국인이 뭐 샀네, 외국인 기관이 뭐 같이 샀네, 쌍끌이 매수네, 뭐 다 매도하네. 이건 그냥 누가 사고 누가 팔고 그게 찍히는 거지. 외국인이 산다고 막 무조건 따라서 이거 무조건 좋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받고 그런 관련된 책을 봤으니까 다이찡님이 아직까지도 그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주식은 이런 수급, 차트, 뭐 이평선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 기업의 내재 가치, 그 오너의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철학, 고도의 인문학, 그걸로 아는 거지. 무슨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 나 이거 끄고 얘기하고 싶어. 아, 주식 얘기를 하는데 무슨 차트를 키고 왜 얘기를 해 도대체. 아, 돈을 못 번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차트 보니까 그런 거야. 그 오너가 지금 철장에 갇혀 계셔가지고요. 근데 왜 샀어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왜 샀습니까? 이재용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앞뒤 어폐가 안 맞지. 그건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감성적인 얘기지. 삼성중공업이 어떤 배, 어떤 몇 톤 그거 만드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뭐 카타르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삼성중공업 LNG선에 그 LNG는 어떤 회사가 납품을 하는지, 그 단가는 얼마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 말해야 되겠네. 동성화인텍이 하잖아. 동성화인텍이 우리나라 넘버원이잖아. LNG 쪽은.
동성 화이텍마지 LNG 그쪽을 그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동성 화이텍밖에 없어. 단순히 배척 중에 몇 척.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거지. 하수고. 뭐 산수 하는 거지. 배척 중에 20척이 삼성중공업이 뭐 수주했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BDI 지수가 어떻게 되고 운임 지수가 어떻게 되고 BDI 너 당신 BDI에서 설명해봐. 그럼 네? BDI요? 그 인터넷에서 쳐볼 거 아니야. BDI. 그 이런 것도 모르고 조선주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BDI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이거 봐도 몰라. 여기 딱 쳐보잖아. 쳐보면은 BDI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전화물 시장 운임 지수로 1999년 말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딱 보잖아. 우리가 같이. 철강, 곡물 등 포장 없이 내용물을 실어 옮기는 벌크선 운임 지수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런다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저는 얼마 안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18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19년 차예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저 잠 하루에 5시간 전후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주식을 18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죄송할 건 없고 다이증님이 앞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하고 돈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는 해서는 안 돼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야? 실패를 줄이고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실패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 방송을요. 이 올바른 방송, 올바른 투자, 투자자의 자세, 무엇을 살 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그 자세, 그 다음 철학, 그걸로 하는 거잖아. 주식을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사실 이것만 갖춰도 부자 되는 게 걸림돌이 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래. 여기 다른 시청자들은 제 방송을 몇 달 보고 1년 보고 3년 보고 5년 보고 7년 보고 이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 돼 있어요. 막 카페 다 막 난리 났고 지금 다 난리 나 있어요. 계좌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어디 뭐 건물 지금 상가 뭐 매입하네 마네 그 얘기 하고 있고, 어떤 회원은 이번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회복 딱 하니까 뭐 상가 뭐 어디 뭐 알아보고 있고, 내가 상가 사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다. 우리 시청자들은 제 방송 오늘 처음 왔든 어제 처음 봤든 한 명도 저는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식은 본인이 한번 깨져 봐야 돼. 한번 본인이 한번 진짜 개박살 한번 나봐야 돼요. 어차피 박살 날 거 투자 금액 한 3천만 원 전후 있을 때 박살 난 게 제일 좋거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처음 단타 치고 차트 보고 뉴스 보고 사고 누구 말 듣고 사고 내 판단 없이.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사니까 내 판단 없이 누구 말 듣고 사죠. 지인 말 듣고. 그건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 회사가 하락이 나오고 주가가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주가의 가격이 떨어진 건데 그 가격을 떨어진 거 보고 놀래가지고 손절을 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시간 지나고 주식하고 2년 끊고 연 끊고 봤더니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봤더니 삼성중공업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6,990원짜리 회사가 나중에 3만원, 5만원, 10만원 가고 있다는 거예요. 3년, 5년, 7년, 10년 뒤에.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그런 얘기 하지. 야, 내가 말이야 삼성중공업을 6,990원에 내가 이거 살까 말까 막 내가 이거 매도를 했거든. 내가 7,000원에 매도를 했어. 야, 근데 이거 10만원 가 있네. 10년 뒤에 또 후회하는 거야. 누구처럼? 지금 50대, 60대 주식 투자 과거에 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삼성전자만 사놨어도, 내가 20년 전에 삼성전자만 사놨어도, 내가 10년 전에 카카오나 네이버만 사놨어도, 내가 10년 전에 뭐라도 사놨어도, 맨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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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에요. 그놈의 10년, 그놈의 20년. 그럼 앞으로 2030년, 2040년도에는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단 1도 안 되는 상황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주식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2030년도, 2040년도 이후에 나는 투자자로서 후회되는 일이 단 1도 없었다. 투자만큼에 대해서는 그러한 투자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그러한 투자자가 돼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없어도 500만 원밖에 없어도 그런 투자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결국 다 부자 돼요. 제 방송을 모티브 삼아서, 제 방송을 발판 삼아서, 제 방송에서 가치관이 변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희망이 보이고 그 희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1000만 원이 2000만 원 돼 있고 2000만 원이 3000만 원 돼 있고 4000만 원 돼 있고 5000만 원 돼 있고 6000만 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1억 돼 있고 1억에서 2억 걸리는 시간이 1년도 안 되고 2년에 2억에서 4억 되는 시간이 6개월, 7개월, 8개월, 4억이 10억 되는 시간이 이번 2달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노우볼이에요. 그게 바로 복리고요. 그게 바로 워렌 버핏이 추구하는 그런 투자의 전략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대가들도 그렇게 자산 증식을 해 왔다는 겁니다.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건빵이지만. 다이찡님이 건빵이지만. 오늘 처음 봤지만 제가 다른 분들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교육, 이런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단타치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겸손 앞에서는 네 겸손 말씀이 최고입니다. 네 하다가 뒤돌았으면 내일 창 딱 열리면 호가창 보고 거래량 터지는 거 그거 살까 말까 막 왔다 갔다 하거든. 호가창 딱 띄워놓고 그거 보면 그거 툭 사버린다니까. 물려있고 뭔가 다 토해내고 VIP 수익 여기서 다 냈는데 여기서 막 밑빠진 독처럼 여기 막 다 작살나있고 경선하고 같이 막 500만원 수익 나가지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서 500만원 털리고 그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삼전 우선주 매달 한 주씩 3년 됐어요. 잘하고 있네요. 네.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느냐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 사도 될까요? 카카오 사도 될까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 상장되는 회사가 2000개가 넘어가는데 왜 삼성전자만 얘기하지? 왜 카카오만 얘기하고 왜 네이버만 얘기할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몰빵해도 될까요? 뭐 어디 몰빵해도 될까? 어디 뭐 사도 될까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가 선침해가 들어갔겠지만 공포가 여기서 샀겠지만 더욱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LNG가 떴다 싶으면 동성화인텍을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은 강자니까. 여기가 독점이거든요. 동성화인텍이. 잘 봐봐. 현대중공업 물론 단가는 달라. 근데 우리가 잘 보자고. 카타르 수주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잖아. 이 세 개가 나눠 가졌잖아 지금. 카타르 LNG를.
그 LNG에 들어가는 그 기자재 부품은 누가 다 해? 그 세 개 들어가는 그 회사를 동성 화이텍이 다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VIP급이라서.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겸손 특강 있으면 찾아서 들으세요. 찾아서. 겸손 특강 할 때 이제 특강 계획도 없습니다. 올해 남북 경협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올해 특강 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 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특강 계획이 아예 없어요. 아, 나 특강이 그렇더라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직장도 다니지, 자영업 어떤 뭐 가게나 그런 것 회사나 운영해야 되지. 언제 이런 걸 공부해? 겸손은 하루에 15시간 전후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30분 한다 해가지고 한두 시간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내가 해봐서 알아. 내 주변 사람들도 빵원이나 지하에서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 주변 9명 그 어벤져스라고들 막 하는데 그 9명이 다 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주식으로 해가지고 투자해서 기업 대표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안 놀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상까지 올라가려면 사실상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내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면은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실생활에서 내가 보면 되는 거야. 실생활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현대차가 많이 보이네? 아니 수입차들이 많이 보이네? 1년 동안 내가 버스로 출퇴근했더니 내가 운전했더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했더니 뭔가 트렌드가 바뀌어. 현대차가 갑자기 많아져. 뭐 신차들이 막 나와. 그랜저 뭐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뭐 기아 뭐 K9 뭐 K 뭐 K5 뭐 제네시스 G80 GV 뭐 80. 그다음에 또 산타페 나온다고 그러지. 또 기아에 또 소렌토 나왔지. 이런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수익 내는 것은 사실 그게 최고야. 여러분들이 막 사업 보고서 읽고 막 재무 보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게 될 것 같았었잖아. 누구나 다 직장 때려치고 3년만 이거 딱 하잖아요. 3, 4년 동안 하면 회계사처럼 볼 수 있어요. 3, 4년만 이거 공부하면. 근데 이걸 본다고 해가지고 이 재물을 본다고 해서 다 수익이 나느냐? 안 되지. 그럼 회계사가 제일 부자였겠지. 회계사들이 왜 주식을 못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왜 부자가 못됐어? 돈으로부터 독립이 왜 안 됐어? 내일 일해야 되거든. 회계사들은 내일 출근해야 돼. 자기 회사에. 재물을 보니까 재무만 보니까 살만한 게 없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리고 싸. 자기들이 재물을 봤을 때 싼 종목이 분명히 보여. 회사 주석도 읽고. 근데 막상 살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가는 거야. 그건 뭔지 알지 그거.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즉 이 철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 철학. 아이작 뉴턴도 화폐 그 국장이었잖아요. 뉴턴이. 천체를 계산하고 인류 최고의 천재였잖아요. 근데 말년에 주식으로 다 말아먹었죠. 누구보다도 계산을 정확하게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그 누구보다도 계산을 인류 최고의 천재였는데 그 사람이 왜 망했을까? 주식으로 왜 망했죠? 인간의 광기를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더욱 나아가서는 탐욕이죠. 욕심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만한 거예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 버블이라는 그 블랙홀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 자만심과 겸손하지 못했던 거지. 그 자만심 플러스 블랙홀이라는 그 버블이 한번 쌓이잖아요. 그럼 블랙홀 여러분 다 빨아들입니다. 가상화폐 다 해봤지 여기 대부분. 가상화폐 해봤으니까 뭐해? 겸손한테 가상화폐 얘기하다가 깃방망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숨죽이고 있는 거지. 가상화폐 마이너스 막 90%막 주변 보세요. 95% 98% 죽지 못해서 사는 건데 겸손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2017년도 12월 달에 글까지 올렸잖아 카페에다가. 레전드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 버블 아니 자고 나면은 30% 올라가 있고 50% 올라가 있고 더블 가 있는데 나도 가상화폐 해야 되겠다 나도 가상화폐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비트코인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 개작살 났죠. 그만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주식도 대세 상승이 나올 건데 거기서 아마 빨려 들어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못 사지. 나는 언제 이게 버블이 될지는 모르겠어. 코스피가 4천이 될지 5천이 될지 6천이 될지 8천이 될지 만이 될지 뭐 몇 포인트가 버블이다라고 제가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에서는 그때는 제가 말을 할 거예요. 일단 VIP 회원들한테도 먼저 그때 다 삽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네이버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네이버만 얘기하니까 카카오 얘기할게요. 카카오가 주가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안 사. 겸손은 추천했잖아. 그쵸? 과거 방송 봤는데 진짜로 하지 말라고 했죠? 양정님.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양정님.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거야. 이 카카오를 보면 이때 제가 사라고 그랬었거든요. 이때 막 7만원, 8만 5천원 이하. 차트를 보니까 안 사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가네?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거든. 이때는 아주 쓰레기 잡주라고 막 하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그거거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2016년도 1월달에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딴 거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나 사놓고 제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사십시오. 자,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사셔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여기. 자, 새해가 발생이 됐다. 이때 삼성전자 사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근데 이때는 안 사고 있다가 이미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때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때 38,000원 38,000원 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5만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5만원 100% 갑니다.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이게 1년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 봤을 때 5만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만원 이상 간다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5만원까지 들고 갔을까? 라는 게 문제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5만원 이상까지 들고 갔다면 내 방송에 지금 있었겠지. 근데 그 사람 지금 없잖아. 최소한 겸손님이 삼성전자 5만원까지 간다고, 일단 5만원 간다 해가지고 5만원 진짜 갔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즉 무엇입니까? 손절을 쳤다는 거지. 네이버 게시판 가면은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짱님이 괜찮네, 사람이 괜찮네 다이짱님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진작에 나가가지고 욕하면서 나갔는데 다이찡님이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좀 다르네요.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어. 그러니까 JW 생명과학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양정님 이거 봐. JW 생명과학 이거 그런다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저한테 좋은 말보다 따끔한 말 해줘야 정신 차려요. 아, 레인저님이 그러시는데 레인저님 과구나. 아, 다이증님이 혹시 그 어디 뭐 기업 다니신가 봐요. 약간 좀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좀 그러더라고. 원래 그래. 약간 대기업 다니고 학력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좀 욕 좀 얻어 먹어야 정신 차리고 마음 잡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까지 방송 데이터가 그래요. 그렇고 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JW 생명과학. 그러니까 하나라는 종목도 싸니까 가는 거거든요. 결국 싸요. 싸면 갑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도 주가가 사실 굉장히 싸거든요. 하나라는 종목은요. 싸요, 이거는. 기업이 어떤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 회사가 배당을 한 3%만 준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3% 이상씩 3, 4%를 준다고 가정하면 저는 하나는 사도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은. 이 하사가 지주회사는 아니고 준지주회사예요. 하나의 지배구조를 본다면. 여러분들 지배구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가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달라요. 준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좀 질이 좀 높아지는데 뭐 항상 그랬죠. 저는 망한다는 종목도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쌍용차를 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쌍용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아요. 마인드라에서 뭐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티볼리로 연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티볼리가 뭐 사람들이 티볼리 삽니까? 안 사지. 끝장났는데 나라에서 회사채를 많이 사주다 보니 쌍용차에 대한 그 기대감도 증시에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나라면 안 산다. 제가 쌍용차를 진짜 농담 아니라 쌍용차를 제가 2011년도부터 지켜봤거든요. 오늘날까지. 근데 한 번도 안 샀어요. 근데 이거 제가 현대차, 기아차에 이어서 쌍용차가 사실 시장 점유율 1, 2위 할 수는 없거든요. 쌍용차 자체가. 그건 어떻게 돼야 될 텐데 그렇다고 현대차가 쌍용차까지 인수를 하려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 포드랑 손잡았대요? 근데 이건 누군가 인수를 해야 돼. 이거는 인수 안 하면 M&A로 누가 인수해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청자들 중에 쌍용차에서 일하신 분 계셨거든요. 쌍용차 공장에서. 그래요. 주식 이제 혼자 좀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략 자체요, 그 정도죠. 인수해버려야 되는데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지금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되고 있는데. 오케이! 여러분 좋습니다. 언제나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익 크게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수익 즐기세요. 지금은 즐기는 장입니다. 함부로 팔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좋은 종목이라면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이번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환점을 맞이했겠지만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환점을 맞이해서 앞으로는 이대로 현명한 투자자, 자상 증식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절없는 전문가 겸손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성공 투자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